네, 요즘 창조 경제란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이 창조 경제의 핵심에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기술 지원의 산실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광수 원장을 모시고 IT 강국 코리아가 갈 길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취임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습니다. 예. 우선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26년간 국가정보화의 중추기관으로 예. 역할을 해온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원장으로 이렇게 취임하게 되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네.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막중한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세계 최고의 ICT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 정부나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창조 경제 시대의 주역이 지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인데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통신에 관련된 정책 수립이라든가 관련된 기술 지원 이거를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 이 정보화진흥원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예. 1987년에 이렇게 예.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주요한 그 기능으로서는 네. 국가 전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예. 또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공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개방을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 전자정부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이른바 이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기반으로 결제도 하고 이런 행정 지시도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예. 세계 1위를 2회 연속을 했죠. 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비전을 선포하셨거든요. 네. 그 어떤 그 미션, 철학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 원의 그 미션은 저희들 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네.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또는 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업무를 이제 정보화라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의 그 미션은 그 정보화를 통해 가지고 창조 경제를 구현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미션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을 우리 직원들이 공유한다면은 아주 그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정보화 비전과 이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이른바 국가정보화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렵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좀 더 관리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싱크탱크 역할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창조 경제를 구현해야 되고 또 정부 3.0이라든지 또 안전한 사회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 역할, 그 정부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철저히 좀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 그러면은 그 조직도 여기에 맞게 좀 더 탄력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이제 그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그 공공정보 개방 활용 지원 센터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탱크라는 거는 이른바 그 창조 경제의 핵심인 이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성의 그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모태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것이 그 국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서비스도 개발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싱크탱크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려면 물론 이 직원분들의 노력이 가장 기본이 돼야겠습니다만은 이 국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본물처럼 들어와야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 ICT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ICT 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또 아이디어도 구하고 또 이제 그 ICT 전문가들의 풀을 이렇게 구성해서 포럼도 열고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이제 좀 더 나간다면은 우리가 집단지성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협업해서 우리가 정보화진흥원의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정보통신을 얘기할 때 우리 스마트폰 세대, 이른바 이 젊은 세대들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또 아주 좋은 창의적인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많거든요. 그 젊은 스마트폰 세대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SNS라든지 또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아이디어를 그 수집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우리가 전자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좀 각 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이 창조 경제가 또 이렇게 커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청년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보화진흥원도 이 청년들의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좀 고민이랄까 좀 이런 대책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라든지 다문화 문제라든지 또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그 빅데이터가 아주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일자리의 수급을 예측을 하고 또 어느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남고 또 어느 분야의 일자리가 모자라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계 공유해 가지고 예측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언급하셨는데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모아진 이 데이터에서 분석을 한다면은 새로운 미래가 예측된다는 어떤 패턴이 보인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창조경제 참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공개해서 국가 발전에 이용한다는 그런 비전도 있거든요. 정보화진흥원이 빅데이터에도 어떤 중심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이 폭증하고 있고요. 또 RFID U 센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무선 네트워크인데 뭐 무선 인터넷이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뭐 SNS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대용량의 정보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잘 분석을 한다면은 그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산업과 일자리도 이렇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재 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센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빅데이터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든가 또 그 탈세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역 경제를 이렇게 그 양성화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우리 사회의 뭐 청년 실업을 언급하시면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다문화 이런 또 언급을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분들의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힘듦과 간극을 좁히는데 우리 정보화 기술, IT가 또 좋은 역할을 한다고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도 이제 그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 부처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한 부처만 이렇게 가면은 다른 부처의 이런 서비스도 같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다문화 가족들은 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집에 있는 애들이 그 인터넷 중독 그것도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빠진다든가 게임만 한다던가 게임에 빠진다든가 해서 그 비행 청소년으로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일반 가정보다 좀 많다고 보죠. 아무래도 이제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린애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사 이런 것들을 많이 육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그 다문화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도 가르쳐 주면서 직접 찾아가나요? 예, 그렇죠. 또 중독이 된 애들에게 중독을 예방한다든가 또 해소하는 그러한 그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해서 상당히 그 좋은 그런 반응과 호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네. 다문화뿐만 아니라 예. 또 뭐 노인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지 예. 이른바 약간 이러한 소외계층 힘드신 분들.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우리 취약계층 예. 이런 계층들을 위해 가지고 정보화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조 기기도 개발해 가지고 네.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인터넷 상담사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상담사에 방문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등촌동에 예. 서울에 있는 등촌동에 인터넷 중독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네. 있고 또 각 그 시도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그 지자체에서 네. 또 우리 정보화진흥원과 같이 인터넷 중독 상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은 이 상담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중증 그런 그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이렇게 방문해서 네. 지도도 해주는 그런 그 센터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피해를 받고 또 중독된 인구도 거기에 비례해서 또 많아지는 또 그런 또 어두운 이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보화진흥원이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양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또 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들 진흥원은 그 정보화를 촉진하는 그런 일도 하면서 네. 또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역작용 이런 것들을 그 해소하고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자정부가 UN 평가로 그 2회 연속 1위거든요. 우선 전자정부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행정도 하면서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러한 그 뭐 시스템과 또 그에 관련되는 법 제도 이런 것들을 광의로 이제 전자정부라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작년에 전자정부 수출이 이제 한 3.4억 불 해가지고 수출도 합니까? 수출. 그 시스템이나 노하우를요. 그렇습니다. 수출도 합니다. 예. 수출을 했고요. 또 이제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가 2회 연속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뭐 우리 정보화진흥원도 찾아옵니다만은 안전행정부 뭐 미래부라든지 많이 찾아와서 그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정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인간증명을 전국 어디 주민센터 가도 뛸 수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아주 작은 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인데요. 그게 이제 민원24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가입자가 한 1,000만 명이 돼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인데 아마 국제기구로부터 또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상도 수상을 하고 또 외국에서 그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유엔이면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가장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 선정한 2회 연속 한 해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표적 기술 중에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0을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2.0인가요? 지금 또 이제 3.0에 이제 진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요? 예, 그렇죠. 그럼 2.0과 3.0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정부 3.0, 2.0 그럽니다. 근데 정부 2.0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방향 정부라고 봅니다. 상방향.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또 정부가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방향으로. 예, 쌍방향으로. 우리 인터넷도 상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방향이었지만 그게 이제 일방향이 1.0이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상방향은 2.0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이제 3.0은 이제 정부 3.0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상방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부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개개인에 맞는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3.0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 오지 않고 그 정부가 국민들 속으로 찾아가서 미리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해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스마트폰 이것이 이제 거의 뭐 국민의 한 70% 정도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1위입니다. 이거 보급률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선 인터넷이 세계에서 아마 최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3.0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통신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를 그 선도해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정보화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3.0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 정부가 이제 그 투명한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능한 정부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서비스 정부, 그 맞춤형 서비스 정부 이것이 이제 3.0의 가장 그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 투명한 정부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공정보를 개방을 해야 이제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공공정보를 물론 이제 국가 비밀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이런 거는 빼고요. 제외됩니다만 개방을 해가지고 정보가 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은 유능한 정보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각 부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부처에 잘 안 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공유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 탈세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된다면은 그 유능한 정보가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 부처 가고 또 저 부처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유가 된다면 한 부처에 가게 되면은 다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유가 된다면 이제 개개인,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서비스 정보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정부 3.0이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2.0도 못 갖고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는 3.0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0을 빨리 완성시키시고 4.0, 5.0 계속 이 첨단 기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보통신 정책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이 앞서는 나라가 장차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상입니다.
네, 이렇다 할 지하 자원은 없지만 넉넉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정보통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조경제, 그 중심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